제가 작년에 쓴 돈이 한 1억 가까이 되겠네요. 와우. 아무튼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쓴 돈에 크게 한번 놀랐고요, 금액에. 그다음으로 이 정도 썼으면 진짜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솔직히 저는 되게 막 100 단위로 많이 돌려받을 줄 알았거든요. 그냥 단순하게 '아 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겠지?'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역대급으로 많이 환급을 받는 것 같기는 해요. 저는 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떴어요. 안녕 여러분, 퇴사준비생 남달리입니다. 여러분 다들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? 저희 회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는 원래 코앞에 닥쳐서 하는 편인데 작년에는 제가 결혼이라는 아주 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.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연말정산 때 환급을 되게 많이 돌려받는다라는 소리를 친한 친구한테 들었어 가지고 과연 작년에 제가 결혼하는데 대략 얼마나 썼고 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연말정산한 내용들 살짝 공유해 볼까 해요. 제가 디테일하게 결혼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총 비용은 완전 자세하게 다음에 다뤄볼 생각입니다. 암튼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첫 연말정산 때 정말 많이 환급 받나요? 얼마나 환급 받으셨나요?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까 합니다.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저는 벌써 8년차 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은 매년 늘 새롭고 늘 짜릿하죠. 아니 이게 13월에 월급이라는데 정작 크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크게 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연초에 큰 뭔가 귀찮은 미션 같은 느낌이랄까?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이라도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일개미의 마음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가 돼서 3월이랑 그리고 4월에서 7월은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고 해요. 저도 사실 매년 이렇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벼락치기를 막 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올해는 진짜 전략적으로 잘 소비하고 연말정산 잘 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매년 연초에만 바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암튼 연말정산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내가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덜 냈는지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혹은 토해내는 건데요.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를 해 봤는데요. 제가 작년에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소비, 큰 지출을 한 거는 처음이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혼 관련된 준비 비용이라든지 뭐 결혼 관련된 지출이 되게 많았어서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. 신용카드만 3,400만 원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직불카드가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되고 네, 현금 영수증이 2,400만 원 정도가 되네요. 그래서 다 합치면 금액이 네,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비한 지출액은 6,211만 원 정도입니다. 이거는 제 연봉보다도 솔직히 훨씬 높은 금액이고요. 제가 뭐 6,200 넘게 썼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막 벌거나 하지는 절대 않고 무슨 말이죠? 아무튼 정말 큰 금액을 작년에 이제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많이 쓴 것 같고 심지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금액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빠져 있어요. 사실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큰 목돈이 들어간 게 인테리어였거든요. 저희가 완전 다 올 리모델링, 올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만 아무튼 몇 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 뺀 금액이 이제 6,200만 원이 조금 넘고요. 제가 그 인테리어 비용도 여기에 현금 영수증에 잡힌 건지 궁금해서 안 그래도 아까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해봤더니 워낙에 좀 간이 사업자이시기도 하고 좀 저렴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인테리어를 정말 좀
시세보다 싸게 하긴 했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인테리어 비용만 진짜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제가 작년에 쓴 돈이 한 1억 가까이 되겠네요. 근데 사실 근데 뭐 여기에는 저의 1 년간 생활비도 당연히 다 포함된 금액이고 이제 원래 번 거에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뭐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순수하게 결혼 비용이 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다음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 보여 드릴게요. 근데 결혼 비용도 캐시백 받은 항목들도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전제품을 살 때 만약에 한 1,000만 원이라고 쳐서 뭐 1,000만 원을 카드로 긁었다 이렇게 치면은 그중에 한 200만 원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뭐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쓴 돈은 800만 원 뭐 이런 식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오빠 예물 시계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계좌이체로 엄마가 저한테 돈을 쏴 주셔서 이게 제 카드로 긁어 가지고 이렇게 제 소비로 잡히기도 한 것 같아요. 예, 물론 결혼 준비 비용으로 제가 30살까지 1억을 모아 놓긴 했지만 아무튼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쓴 돈에 크게 한번 놀랐고 이렇게 많이 썼을 줄은 솔직히 생각보다는 아무튼 많이 쓴 것 같아요. 그다음으로 이 정도 썼으면 진짜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솔직히 저는 되게 막 100 단위로 많이 돌려받을 줄 알았거든요. 그냥 단순하게 '아 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겠지?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쓰는 카드마다도 뭐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한도가 다 정해져 있듯이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이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. 생각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역대급으로 많이 환급을 받는 것 같기는 해요. 일단 저는 홈택스에서 총 급여랑 월급 급여 내역서 보면은 이제 세금 나간 게 있잖아요. 그 세금 낸 거, 기납부 세액 미리 낸 세금을 넣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해 봤어요. 이게 물론 확정 금액은 아니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약 6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떴어요. 친구가 저한테 너는 뭐 공제받기 위해서 뭐 따로 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없습니다. 일단은 이 연금저축도 이제 제가 연말정산에 연금저축이 되게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좀 연금저축 자체에 대해서 좀 저는 회의적인 편이라서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다른 걸 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연금저축도 없고 그리고 주택 청약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 전까지 엄마가 계속 내주신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작년에 결혼하면서 제가 이제 가져오기만 하고 자동이체를 안 걸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영원히 찍혔더라고요. 그래서 주택 청약도 이제 공제 한도가 있어 가지고 '아 이것도 자동이체 걸어 놓을 걸.' 막 이랬는데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양가족 항목.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. 그 부양가족 예시에 배우자도 있어 가지고 뭐 부모님, 배우자,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혼인 신고를 한 혼인 관계고 그래서 '우리는 부양가족인가? 우리는 서로를 부양하고 있는 사이인가?' 막 이런 생각에 잠깐 '이거를 추가해서 넣어야 되나?'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 보니까 나이와 소득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저희 남편은 그래도 아직 젊기 때문에 나이도 충족이 안 되고 소득도 1 년에 100만 원 이상씩은 버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스트 배우자인 걸로 서로 부양하는 관계는 아닌 걸로 그래서 부양 가족에는 따로 추가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를 좀 안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월에 6천 원씩 통신비 할인을 받으려고 월에 30만 원씩 이제 신용카드를 긁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도 신용카드는 무조건 쓰지 말자는 주의긴 한데 뭐 어차피 식비나 생활비 같은 걸로 30 이상씩은 쓰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절제를 잘해서 그래도 막 카드를 막 쓴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뭔가 돈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안 되는 느낌? 그래서 그냥 월에 6천 원 할인 안 받고 그냥 과감하게 올해는 그냥 진짜 딱 체크카드랑 그냥 현금만 딱 쓰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이게 물론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도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돈을 할인받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이 아이러니함?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기와 원칙인 절약 그리고 돈 관리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입니다. 참 그리고 교정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발음이 좀 셀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약간 발치를 한 상태예요. 그래서 네 군데에 발치를 해서 발음이 쪼끔씩 새는데 아무튼 제가 작년에 교정을 했어요. 그래서 교정 같은 경우는 의료비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미용 목적도 있지만 부정교합 문제도 좀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치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역시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정말 그 기준에 부합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딱 봤을 때도 진짜 불편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특수한 케이스여야지만 이 교정도 치료 목적으로 인정이 돼서 의료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교정은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첫 연말정산 때 진짜 많이 돌려봤나요?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. 왜냐면 저는 진짜 좀 궁금했거든요. 약간 기대도 됐고,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게 쓴 만큼 거두지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돌려받아 보겠다는?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마다 성향마다 쓴 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확실히 결혼하고 첫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. 저도 이거 벼락치기로 막 연말정산 공부하면서 알아본 건데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가족 카드를 발급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 연금 계좌도 따로 반반씩 하는 것보다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를 다들 그러면 행복한 연초 보내시고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다들 안녕. 뿅.